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네, 오늘은 2020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인문 1교시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성균관대가 이제 1교시랑 2교시를 나눠서 보죠. 시험을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고 기출문제가 그래서 1년에 2개 나와요. 1교시에 뭐냐? 1교시는 어떤 학과냐면은 경영학과, 그 다음에 글로벌 학과들이에요. 글로벌 학과에 예를 들면은 뭐 경영,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그 다음에 하나가 정책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들이 1교시에 보고 2교시는 나머지 사회과학, 뭐 경제, 그냥 뭐 행정 이런 데랑 나머지 인문계열, 인문대, 뭐 어문학과나 철학, 사학 이런 데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그래서 성균관대 쓸 학생들은 뭐 본인들도 잘 아시겠지만 1교시, 2교시 전부 다 풀어보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참고로 뭐 1교시가 더 어렵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난이도 자체는 똑같고, 제가 볼 때는 어디에 뭐 수리 문제는 나오는데 어디는 안 나오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교시, 2교시 전부 다 풀어보고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오늘은 좀 다르게 해서 항상 너무 좀 굳이 제시문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제시문은 올려줍니다. 제 블로그에.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운받아서 보시고 난 혼자 풀어보고 봐도 되고, 그래서 제시문을 해설을 하기보다는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뭐 이렇게 안 보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중요 포인트들만 잡고 넘어가려고 문제에서 개요 짜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쓴 모범답안 같이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보고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문제 1번, 2번, 3번이 있어요. 문제 1번 보면은 1에서 7은 다양한 사회계층을 공간적으로 혼합시켜 배치하는 뭐래요? 주거 혼합 정책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고 이를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 요약해라. 그쵸? 전형적인 뭐예요? 관점 분류형이죠. 관점 분류형이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좀 고정돼 있긴 비슷하긴 해요. 근데 항상 제가 말했듯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고정돼 있으니까 이것만 풀어야겠다, 이 문제의 기출만 달달달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관습적으로 그랬다는 거지, 달라진 학교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해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모의에서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다 하세요, 다. 그렇죠. 자기가 공부할 것만 한다면 해서는 붙을 수가 없겠죠. 그런 마인드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말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 분류 두 문장을 씁니다. 어떻게? 상반된 두 입장 A, B라고 할게요. A랑 B로 나눠진다. 그 다음 한 문장 뭐죠? 그 다음에 A는 뭐인데 반해 B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문단에 A에 대해서 예를 들면 1, 2, 3이고, 세 번째 문단에서 B에 대해서 4, 5, 6, 7 제시문이라고 하면은 각각 요약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항상 거종적으로 말하는데 한 두 문장씩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때그때 문제 따라서 분량을 좀 따로 봐야 되긴 하지만 그냥 쉽게, 왜냐하면 이 분량조차도 거기 가서 시험장에서 생각할 시간이 우리가 많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두 문장 쓴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온다? 그냥 대략 600에서 한 700자가 이렇게 세 문단 쓰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정해진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제 방법을 쓰라는 건 아니지만 항상 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딱딱딱딱 정해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걸 얘기 안 했네.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이게 하나 얘기합시다. 말하다 보니까 경희대는 아닌데 성균관대의 경우에 이제 분량이 자유로워요. 분량이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자, 근데 시험 시간은 몇 분이죠? 100분이죠. 그리고 성균관대 이렇게 점수만 줍니다. 자, 이거 갑자기 중요하네. 자, 제가 이럴 때는 반드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잡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 시험장에서 이런 100분이든 120분이든 이런 데 가면은 2400자 원고를 줄 겁니다. 대략 학교마다 달라요. 그냥 앞장 한 장에서 대략 이게 1200에서 많이 주는 1400까지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대략 한 1200자 두 개를 준다고 하면은 이게 보통 2시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제 방법인데 많이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35점이라 써 있다. 또 그 다음에 꼭 성균관대가 말고 이렇게 자수 예를 들면 400자 이렇게 안 주죠. 이렇게 안 주죠. 자수가 없을 때는 이 시간 있죠. 시간 이 분에다가 곱하기 몇? 곱하기 20을 하세요.
멀티플 20을 곱하세요. 그럼 몇 자가 나오죠? 700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보다 적게 쓰고 많이 쓰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잡고 가면 좋아요. 지금 뒤에 같이 안 봤는데 1번, 2번, 3번 같이 보면은 1, 2, 3 같이 보게 되면은 35자 해갖고 이게 20씩 곱하면은 35점, 35점, 30점이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맞나? 그럴 거예요. 지금 뒤에 같이 보겠지만 되게 100점짜리죠. 성균관대 문제가 이러는데 자, 100점짜리고 이게 각각이 20씩 곱하라. 그럼 몇 자예요? 700자, 700자, 600자가 나오죠. 총 몇 자? 2000자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냥 편하게 20 곱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물론 원고가 더 남기 때문에 저는 꽉 채워서 쓰는 걸 항상 추천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그때 가서 부족하면 더 늘리면 되고 혹은 또 다른 시험 가서 부족하면 너무 많으면 좀 줄이면 되고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20 곱한다 이 생각은 하고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분류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말하지만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예요. 분류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볼게요. 맞죠? 35점짜리죠? 얼마 곱하라고요? 20 곱해서 700자 쓰세요. 이렇게 잡고 가라는 거예요. 러프하게. 자, 자료 1과 2를 각각 해석을 하고 하나 끊고 각 자료가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자, 써 있죠? 자료가 보면은 1-1은 문제 1하고 2가 되어 있고 자료는 2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그래프가 3개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분량만 오늘은 짜고 넘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앞으로는. 자, 분량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해석하래요. 해석하면 되겠죠. 자료 1-1, 1-2, 그 다음에 2번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 뭐래요? 해석 요약하라고. 요약을 합니다. 자,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예요? 자료 1로 1-1, 합친 거겠죠. 자료 1로 문제 1의 한쪽을 지지해라. 그 다음에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라. 뭐 당연한 얘기예요. 지지하면은 설명해야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설명형이 뭐죠? 설명형 문제고 제가 어떻게 하는 거랬어요? 주, 이, 근, 상 쓰랬죠. 당연히 이유 들어가고 근거 들어갑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은 그냥 문제 자체에 해당되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2가 있습니다. 자료 2로 뭐 한다고요? 자료 2로 또 문제 1에 한쪽을 지지해야겠죠. 우리가 1번 문제가 뭐였어요? 분류 문제였죠. 분류 문제에서 A랑 B랑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료 1은 A 입장을 지지할 거고 자료 2는 B 입장을 지지할 거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보면은 대충 짰어. 자, 700자죠. 몇 자 쓴다고요? 자, 볼게요. 이게 뭐라고요? 설명하라고. 주의근상 몇 자? 250자, 250자, 500자 나왔죠. 그럼 나머지 여기 몇 자 쓴다고요? 200자 쓰면 되겠네. 보이죠? 이래서 제가 항상 어떠한 툴을 갖고 들어가고 글자 수까지 계산해서 들어갔을 때 미련 없이 딱딱딱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이제 문제 3번 갈 거지만 문제 3에서 또한 문제 3까지 해서 이 행위가 한 문제당 제가 볼 때 1분 안 걸립니다. 그렇죠? 물론 뭐 제시문 왔다 갔다 하면서 제시문 분량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겠지만 여기 이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와야 돼요. 알겠죠? 근데 오게 되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문제 마지막 3번 30자 곱하기 20 때리세요. 몇 자? 600자 정도 쓰면 되겠구나. 자, 생각하면 되죠.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아무튼 공공임대주택을 분산시켜 신규 건설을 한대요. 이에 대해서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하여 문제 1에 또 문제 1의 두 입장을 택하죠. 계속 문제가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업 시행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중 견해 중 오직 하나만을 논술하시오. 무슨 견해예요? 자기 견해 문제예요. 제가 말했죠. 논술에 꽂히자 학생들이 가장 잡기 어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제 방법대로 한다면 크게 개요짜는데 문제없고 그 안에서는 뭐죠? 제시문을 누가 내 의견에 맞춰 근거로 더 잘 가져오느냐. 논리적으로 그 싸움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자기 견해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 안에 주장이 있고 본론 안에 예반이 있고 재반이 있어요. 쓰다 보니까 좀 더럽네. 다음부터 좀 깨끗이 쓸게요. 자, 이렇게 자기 견해 제가 알려뒀는데 이 구조 자체가 이게 단독형이죠. 단독형 쓰면 제가 보통 1000자, 1200자 단독형이란 건 문제 하나를 통으로 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쓰라고 제가 준 구조예요. 그쵸? 근데 이 구조 자체가 1200자가 나오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본론까지 쓰면 몇 자 나온다고요, 이게? 이게 대략 650자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몇 자 쓰래요? 600자가 나온대요. 자, 눈치를 까야 돼요, 눈치를. 그쵸? 지금 분량에 제한이 있죠. 그러면은 오직 한 날만을 논술을 하시고 문제를 읽고 이게 자기 견해다. 알아차렸어. 그 다음에 분량도 봤어. 그럼 어떤 생각한다? 본론만 끄집어서 쓰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본론의 주장. 어떤 거 지지하냐? 찬성 혹은 반대. 다음 두 번째 뭐죠? 예반. 세 번째 제반. 쓰면 되겠죠. 어떻게? 주의근상, 여기는 주의근 상수를 빼랬어요. 물론 뭐 분량 부족하면 더 넣어도 되고. 다음에 주의근상 쓸게요. 그래서 250, 150, 250을 맞춰 쓴다. 그럼 몇 자? 650자 깨끗하게 떨어진다. 아시겠죠? 어차피 우리 개요짤 때 지금 2000자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분량 많이 남습니다. 이 정도 50자 뭐 별것도 아니고 오바돼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죠? 근거에서 근거 제시문을 가져와라. 근거 제시문 뭐예요? 문제 1에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면 1, 2, 3의 근거를 이쪽의 입장을 자기가 지지한다. 그러면은 각각 다 갖고 오면 좋고, 아니면 최소한 2개 이상은 가져와야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제가 말했듯이 제시문은 같이 안 볼게요. 길어져봤자 보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단은 제가 직접 쓴 답안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시간이 남으니까. 자, 이번에는 성균관대 모범답안 1교시죠. 제가 아까 썼던 그거 그대로죠. 이게 무슨 문제였죠? 분류 문제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류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분류 A, B 나누고 A에 대해서 설명, B에 대해서 설명해라. 두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1, 5, 6, 뭐 2, 3, 4, 7 나눠서 써주는 것도 좋았겠네요. 그래서 한 문장, 두 문장, 몇 자? 100자 나오죠. 깔끔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가 쓴 거는 다릅니다. 예시 답안하고는 뭐 답은 같을 수 있지만 이런 글 쓰는 법이나 제가 어떻게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붙고 이런 거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상 보여줬을 때 이 쓴 답안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요약이구나. 다음 거, 지금 좀 설명형인 줄 알고. 자, 6, 3, 4, 7. 자, 이렇게 돼 있고, 각각의 제가 지금 보면 156 묶이고 2, 3, 4, 7 묶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A, B가 어떻게 바뀌냐. 그래서 여기서 정책이 나왔죠. 이런 얘기가 이것도 되게 경험적인 얘기인데, 정책이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찬성과 이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게 찬성하고 어떻게 반대되는지, 어떤 제시문이, 이건 누구 몫이죠? 여러분 몫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실력이고. 그래서 뭐 제시문 분석을 지금까지 같이 했는데 굳이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쓴 거 보면 이해할 거고. 자, 제시문 1, 5, 6. 여기는 주거 혼합 정책에 반대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A이죠.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나머지 B는 뭐죠? B는 다음으로는 주거혼합 정책에 찬성하는. 이렇게 문단 구분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제 1에 제시문 1에 각각의 두 문장, 5에 두 문장, 그 다음 6에 두 문장, 그 다음에 2에도 제시문 2에도 두 문장, 3도 두 문장, 4도 두 문장, 그쵸? 그 다음에 7도 두 문장, 그쵸? 그래서 많이 좀 오바됐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2000자로 짰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좀 많이 쓴 감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800자 나오죠. 요 정도 6, 700자 좀 많이 쓰면 요 정도. 지금은 제시문 자체가 7개라 그래요. 근데 그냥 요 정도에서 떨어져요. 70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약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 1번 끝났어요. 이거 맞아야 돼요. 아시죠?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다음에 문제 2번 답을 한번 같이 볼게요. 문제 2번 답. 자, 같이 볼게요. 하나,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아까 말했듯이 자료 1, 2 해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 어떤 자료가 어떤 문제 1에 어떤 쪽을 지지하냐 이걸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같이 볼게요. 지금 자료 1-1에 대해서 그냥 읽어보세요. 나중에 1-1 한 문장, 그
다음에 두 문장 썼고 1-2 한 문장 썼고 자료 2 하나 썼죠. 내가 좀 많이 썼네 여기는. 그래서 200자 나오겠죠. 네 문장이니까. 실제로는 한 150자 나올 거예요. 좀 짧게 써서.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에 50자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료 1, 2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지를 한다. 지지 뭐죠? 설명형이다. 자, 볼게요. 자료 1은 요거는 맞춰야 돼요. 자, 볼게요. 찬성, 반대. 자, 이거는 맞춰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실력인 거예요. 자료 1은 뭐죠? 자료 1은 문제 1의 주거 혼합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거고, 자료 2는 찬성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근거는 여러분들이 제시문해서 분석해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주장. 문제 1의 주거 혼합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자료 1은 왜죠? 주거 혼합 정책을 실시하는 도시 A는 치안 유지 비용 증가, 주거 만족도의 낮은 점수와 같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쵸? 대상이 지금 문제 1에 지금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거는 이는 문제 1에서 인위적인 정책은 궁극적으로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게 제시문 4인가에 3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즉 상술, 소득과 같은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단순 주거 혼합 정책으로는 자료 1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제가 250자 쓴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200자를 써서 그런가 상술을 하나 뺐네요. 200자 정도 나오겠죠. 여기 밑에도 제가 상술 하나만 썼네. 상술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합이 720자. 내가 좀 뭔가 길게 썼나 보네. 그래서 이렇게 세 문단 쓰면 됩니다. 자, 다음 자료 2는 문제 1의 주거 혼합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주장, 이유 뭐죠? 교육과 소득에 무관하게 주거 혼합형은 주거 비혼합형보다 높은 고용 유지 비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유, 이는 문제 1에서 주거 혼합 정책은 저소득층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중산층 수준으로 상향 편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상통한다. 근거. 대상 제시문, 근거 제시문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지지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까요? 지지도 그렇고 혹은 추론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은 근거 제시문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주관이 개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까지는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자, 상술 마지막. 즉 문화의 혼합으로 못하네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발달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 유지와 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자, 깔끔하게 썼죠. 더 이상의 뭐 잘 쓸 수도 없는 제시문이에요. 왜냐면 그냥 그렇게 쓰라고 낸 제시문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항상 말했듯이 그러니까 자료 1로 문제 1에 어느 쪽을 지지하냐, 찬성이냐 반대냐 했을 때 자료 1이 지금 반대죠. 자료 1이 지금 문제 1의 반대를 지지하고 있고 자료 2가 지금 문제 1의 찬성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지금 같이 좀 다운로드 받아 본다거나 보고 이거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3번 같이 볼게요. 문제 3번에서 얘기했듯이 주장, 예반, 그 다음에 재반. 뭐라 했죠, 이게? 자기 견해. 그리고 저는 참고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자기 견해형 많이 올리는데 자기 견해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찬성 반대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제시문을 명확히 갖고 오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저는 자기 견해형인데 저는 그렇게 써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좋아하는 거 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는 거. 대부분 좋아하는 걸 잘하긴 하는데 이런 입장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쪽을 지지해서 내가 자기 견해를 펼치겠다 할 때 학생들이 자기가 막 좋아하는 거에 근데 저는 그렇게 쓰진 않아요. 그냥 내 눈에 이걸로 주장 예반 재반이 더 잘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그쪽을 골라서 씁니다. 뭐 저 정도 되려면 이제 생각이나 이제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나는 이 입장이 좋은 데가 아니라 그냥 글쓰기 편한 거 잘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거혼합 정책을 반대하죠. 나는 반대 입장을 근거로 하여 나는이란 말 빼도 될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 분산사업에 반대한다. 주장, 분산사업은 뭐 불평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 자 여기서 뭐죠? 이유의 대상 제시문이 없죠. 이유는 뭐예요? 자기 견해. 자, 한 번 더 주장, 이유, 근거, 상술이 있는데 자기 견해일 경우에 주장, 이유, 상술은 뭐죠? 자기 몫이에요. 학생 본인 몫. 근거만
제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야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이 되겠죠. 이는 제시문 5, 명확하게 제가 제시문 5 언급하죠. 5에서 소득과 같은 근본적 원인을 다루는 것이 아닌 단순한 주거 혼합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뭐예요? 같은 맥락, 이유가 근거가 같아서 내 주장을 내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상술, 즉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하지만 뭐예요? 주거 혼합 정책은 구조적 요인인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자, 제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자, 그 다음 뭐예요? 그러나 예반 갑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거 혼합 정책이 사회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주장 이유 뭐죠? 주거 혼합으로 저소득층은 생각과 행동 방식에서 중산층의 태도를 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유 그다음 또한 자, 근거 쓴 거예요. 제시문 2를 제가 갖고 왔죠. 제시문 2에 따르면 공간적 분상은 심지어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적 시선도 완화시킬 수 있다. 아, 이게 이렇게 좋지 않냐? 지금 예반인 거죠. 이게 주장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깨뜨려야겠죠. 제반을. 그래서 이게 해서 이 주장과 예반에서 내 의견이 되겠죠. 자기 견해가. 그래서 지금 이런 예시 반론도 있지 않냐? 정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뭐라고요? 이걸 다시 깨뜨려야겠죠. 남들이 이럴 거 이렇게 반박할 걸 예상조차 해놓고 그거 다시 재반박하면 훨씬 훌륭한 논지가 되겠죠. 자, 볼게요. 하지만 주거혼합 정책이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지만 이 역시 뭐예요? 한계가 있다 보죠. 주장, 이유. 이 정책은 정부의 인위적, 주도적 행위일 뿐 사람들 간의 진실된 교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 근거. 여기 나오죠. 근거 제시문에. 제시문 1의 이질성과 제시문 6의 집단 속 낙인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그래서 지금 근거 제시문 제가 활용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상술, 즉 정책에 의한 혼합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이 또한 예반에서 말한 것 또한 실질적 교류를 통한 사회 통합이 있을 때 사회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주거 혼합 정책에 반대한다. 684자. 깔끔하죠. 이렇게. 자, 이유, 근거, 여기는 상술이죠. 주의근상. 생각을 하면서. 아시겠죠? 글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 답안 참고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